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 내 이민 정책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한인 이민자 사회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를 겨냥한 강력한 단속이 예고되면서 한인 불법 체류자는 물론이고 합법 이민자들까지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인 밀집 지역. 최근 이곳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 국경 장벽 강화와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추방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And so what we've seen is that the president, as soon as he was inaugurated, issued 12 executive orders that touch on immigration. A lot of them were about the border, but the biggest kept secret is that he is cracking down on individuals that are here unlawfully or not in status. 미국에서 불법 체류 상태를 일컫는 서류 미비자 한인의 수는 약 1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텍사스주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불법 체류자를 체포 구금하고 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을 시행해 한인 사회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게 정말 이제 IC나 경찰들의 적발이 됐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은 그 추방될 수 있는 확률이 4.4%밖에 안 되고 변호사 없이 그냥 무방 상태로 있으면 거의 뭐 70% 이상. 단속 강화 소식에 불안에 떠는 것은 서류 미비자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서류 미비자인 부모가 강제 추방될 경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들은 갑작스러운 가족 해체 위험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부모님이 강제로 구금되거나 체포됐을 경우에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준비도 해야 되는 거죠. 서류에 사인하고 혹시나 아이들이 아프면 그 약 같은 것도 중요한 서류도 한 곳에 다 모아둘 수 있는 법원에서 보내준 영장이 아니면 절대로 문 열지 말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서류 미비 청년들도 불안감에 휩싸인 건 마찬가지.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직장을 다니는 등 사회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 법적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언제든 추방될 수 있는 처지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인 다카를 운영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이민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요식업과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는 인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I understand that if you're working in agriculture, if you're working in construction, you really are needed. And the business people know that you're needed. And the business people, they need to organize and they need to step up on behalf of the people that are making their businesses a success. To just know that you don't want to see your employees just taken away because it's going to hurt your business. So speak up for them. 최근 주미 한국 대사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따라 우리 국민이 유의해야 할 점을 담은 안전 공지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유학이나 여행 중인 한국인에게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지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단속과 추방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까지 쏟아지면서 미주 한인 사회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 프랑스 앙굴렘에서 한국 웹툰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만화 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진 우리나라 부천시와 프랑스 앙굴렘시의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전시는 한국 웹툰의 독창성과 세계적 영향력을 조명하는 자리가 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독특한 대중문화인 여성 국국을 다룬 웹툰 정년이부터 프랑스어로 번역돼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끈 나 혼자만 레벨업까지 OTT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로 재탄생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 웹툰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만화계의 칸 영화제로 불리는 프랑스 앙굴렘 국제 만화축제 현장입니다. 만화가로서는 항상 참여하고 싶은 축제 중 하나인데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 정년이라는 작품은 되게 다양한 많은 여성 인물들이 나오고 그 인물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모바일 플랫폼과 단행본 그리고 웹툰 원작 드라마와 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웹툰을 접해온 프랑스 관람객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Comme j'aime beaucoup les webtoons, on en a profité pour passer par ici. Notamment, là, il y a Hellbound, All of Us Are Dead, Itaewon Class, j'aime beaucoup. Sweet Home aussi. Donc, Parce que c'est un format qui m'intéresse beaucoup, le webtoon. Celui qui me vient en tête en premier, c'est Solo Leveling. En France, on est beaucoup à avoir découvert les webtoons grâce à ça. 지난 2020년 앙굴렘시는 만화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진 부천시와 문화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해로 52주년을 맞은 이번 축제에서는 웹툰 시대를 주제로 한국 만화 전시관을 마련해 양 도시 간 문화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Très fier d'avoir cette exposition à Angoulême à l'occasion de la 52e édition du Festival international de la bande dessinée d'Angoulême. Nouveau média qui est le webtoon et pour lesquels notamment la Corée a un temps d'avance. Mais à travers notre relation avec Bucheon, nous souhaitons aussi donner à faire connaître davantage ce support ici en France et en Europe pour faire en sorte. 전시를 기획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우리 웹툰의 독창성이 유럽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주목하며 한국 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을 더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그 OTT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웹툰을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역으로 웹툰에 대한 관심도 더 증폭되고 있고요. 우리 한국 웹툰은 그 무엇보다 스토리텔링에 큰 힘을 갖고 있거든요. 한국의 이야기의 힘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K 콘텐츠 열풍을 타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 웹툰. 오는 8월 말까지 이곳에서 유럽 관객을 만날 예정인데요. 웹툰이 단순한 장르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이 한민족 공동체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포사회와 모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서 나아가 국내로 귀환한 사할린과 또 고려인 동포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9일 23시간의 항해 끝에 강원도 동해항에 도착한 100명의 사할린 동포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1세대와 그 자녀들이 영주 귀국을 위해 고국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사할린 특별법으로 영주 귀국 대상자가 본인과 배우자 외에 모든 자녀로 확대된 덕분입니다. 어머니 아픈데 치료도 받고 갑시다. 너무너무 딸이 고뇌해서 제가 왔는 겁니다. 사할린 동포와 고려인 동포, 중국 동포 등 국내에 정착한 동포 수는 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국내 거주 동포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는 CIS 지역 같은 데서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기 시작을 했고 각 지역에 흩어져서 나름의 정착지, 거주지를 형성하고 또 국내 업체, 제조업체 취업을 해서 우리 국내 경제 성장에도 또 기여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사할린 동포의 국내 정착 현황을 조사해 지원하고 지난 2007년 이후 중단됐던 무국적 고려인 실태 조사를 18년 만에 실시해 합법적인 체류 자격 방안을 고민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동포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가칭 재외동포 TV 운영 준비에도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동포 사회와 우리
동포청과의 소통, 본국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동포와의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지금 진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출범 3년 차를 맞은 동포청은 또 동포 사회와 손잡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을 끌어올려 더 큰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자동차 부품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봅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의 중심에서 활약하며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고 있는 이 사람. 지금 여기는 슬로바키아 카차라는 도시인데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사출물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유럽 내에 있는 자동차 공장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깐깐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일은 쉽지 않죠.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발해 글로벌 기업을 운영한 지 어느덧 25년이 된 박종범 회장은 무엇보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런 꼼꼼함과 집요함이 수십 년 세월 동안 유럽을 넘어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세계 대륙에 30곳 가까운 법인과 지사를 두게 된 비결입니다. 지난 2023년에는 연간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며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경제인으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했는데요. I respect him. He is working very hard and he is very good boss. 평상시에 저희들 직원들이나 한테 대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근감 많으시고, 하지만 이 큰 프로젝트라든지 현안이 있으면 상당히 꼼꼼하게 일단 결정도 빠르시고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좀 꼼꼼하고 꼼꼼하게 챙기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사실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IMF 바로 직전에 1996년도에 한국의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기업의 현지 주재원으로 파견이 돼서 나갔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1998년도에 이제 한국의 금융 위기가 와서 IMF 지원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구조 조정의 대상이 돼서 이제 그만두게 됐고. 오스트리아 주재원 신분에서 맞닥뜨린 실직. 그는 한국행 대신 유럽에서 자신만의 사업체를 꾸리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이민자가 끼어들기 쉽지 않은 유럽 시장에서 준비도 여건도 부족했지만 박 회장은 우선 집중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하듯이 극복하는 방향을 모색하게 되면은 그게 또 가능하게 되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이제 무역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게 정말 가장 작은 것부터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야 되겠다 해서 한국산 케미칼 제품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한국산 사탕 포장지를 이제 우크라이나다가 판매하면서 제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사탕 포장지 사업부터 차량 부품, 배터리와 석유화학 제품까지 차츰 규모를 키워가며 이 사업이 된다 싶으면 무엇이든 도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거절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는 과정에 또 한 번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터져서 동유럽 쪽에 금융 위기가 오다 보니까 또 동유럽 시장을 상대로 해서 무역업을 했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이제 한국의 대기업이 또 슬로바키아에 자동차 조립 공장을 만들고 체코에 이제 또 다른 공장을 만들고 하다 보니 자동차 부품 생산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성공한 동포 사업가로서 박 회장은 한글학교 설립부터 문화행사 후원까지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해외에 살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고 모든 면에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비쳤을 때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스스로 자긍심이 생기면서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돼야 된다는 생각. 그러면서 동시에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도 그 스스로의 어떤 위상을 강화하고 권위 신장을 해야만이 한인 사회에 가장 중요한 한글 학교를 설립을 해서 정말 그 2세들한테 한글 교육에 가장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한인회 여러 단체에 후원을 하시고 정말 박 회장님의 손이 안 간 단체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다음 세대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박종범 회장. 해외에서 활약하는 사업가로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난 2023년에는 유럽 출신 최초로 세계 한인 무역협회 회장 자리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에 연관된 사업이 발전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런 게 한국의 수출이 많이 돼야 돼요. 해외 한인 경제인들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제품들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에 도움이 주게 되면 그만큼 훨씬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동포 경제인 간 교류를 넘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강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돕는 엑스포를 열어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3,000명이 넘는 비즈니스맨들이 서로 상담하고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고 2,400억 정도의 그 계약고 실적을 실질적으로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이제 순환하면서 하게 되면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 개척을 해나가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 위기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 박종범 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봅니다. K가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서 더 나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은 개인 차원에서, 기업은 기업 차원에서, 또 사회는 사회 차원에서,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좀 논의하고 협의 나가면서 이 위기들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의 트렌드 변화와 중국의 정책 변화 그리고 세계의 변화를 잘 읽어내고 이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